열과 행을 맞춰 심은 피스타치오 나무들. 건조한 기후에서만 자라는 이 견과류는 인기가 많아 비싸게 팔리지만 수확량이 고르지 않다. 나무의 형편 따라 농부들의 한 해 살림이 달라진다. 흉작이 들면 농장의 모든 나무가 한꺼번에 수확량이 줄고 풍작이 들면 모든 나무가 동시에 수확이 된다. The pistachio tree is an alternate bearing tree. One year you will have a heavy crop, and then the next year will be the lighter crop. 회귀성 어류인 황어떼. 서로 다른 곳에 가두어 두어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동시에 움직인다. 사람과 도시는 서로에게 링크를 건다. 더 큰 도시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모바일과 함께 잠이 들고 모바일과 함께 깨어나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낮과 밤. 이 네트워크의 어딘가에 당신의 좌표가 있다. 점과 선으로 인간관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구조체가 되었다. 미술계 사람들의 인맥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크게 확장해 보면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폐쇄적이 될 수 있는 이 구조체는 현실 사회의 네트워크망과 닮아 있다. 진짜 핫했던 거는 이거. 나를 병병. 소셜 네트워크가 대중화되면서 뉴스도 가짜인 시대가 됐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짜 뉴스를 만날까? 칼빈슨 그것도 가짜예요? 와, 내가 가짜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은 특전사도 아니다. 특전사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 이거 나왔다고 나왔었어. 아, 미치겠다. 아, 믿는 진짜 사람과 진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간격은 엄청 많이 와요. 지우라고 크다. 그러고 막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런 게 또 막 오니까 그걸 다 삭제했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거 삭제도 못 하게끔 만든대. 예, 그러니까 외할머니 할아버지 카톡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진짜 기상천외한 거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러면은 기분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별말 안 해요. 가짜뉴스가 정치를 만나면 그 지형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화면을 조작하고 풍문을 진실처럼 포장한 뉴스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세간에서 오래 떠돌던 대표적인 가짜 뉴스들이다. 한반도 4월 위기설, 전쟁놀이 속도를 네트워크 상에서 보면 모양새가 그럴듯해서 가짜인 걸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이런 뉴스를 왜 믿는 걸까?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은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더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현실 세계의 1분 동안 우리는 지하철 한 구간을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세상은 다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거대한 플랫폼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So I think the fact that we've moved from a very concentrated structure around traditional mass media with a very clear sense of themselves as journalistic outlets to a much more distributed model with a lot of different parties being able to communicate on platforms that are as concentrated, if not more concentrated than the mainstream media. That is to say, Facebook, Twitter, Google. But don't see themselves as professional media and don't try to actually mediate something in the general public interest, but simply see themselves as trying to create capabilities, is fundamentally altering who can say what to whom and to what effect. That continues to be important. 지금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첨단 장비를 지니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다. People have cameras, people have computers, people have keyboards everywhere, and they can document, they can communicate, they can create things together, they can write Wikipedia, they can write free software, they can operate as social beings, creating our own network together. 도심 한복판의 공원. 자연과 동물이 함께하는 1차원의 세계는 익숙하고 편안하다. 만지고 대화하는 오래된 인간의 소통 방식은 지난 20년 동안 소셜 네트워크라는 완전히 다른 진화를 경험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게 되면서 휴대폰으로 인간 행동의 패턴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동 패턴이 한눈에 보이는 이 지도는 14개월간 192만 명의 보스턴 사람들의 위치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파란색 빛은 집을, 붉은색은 직장을, 그 외의 장소는 노란색으로 표기했다. 지도는 아침 7시가 넘어서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오후 4시가 넘으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24시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이동 경로는 14개월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은 대부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would probably say my grandmother. We talked for about 4 hours on the phone. 4 or 5, I would say. Yeah. Who were they? Like, can you count? Like, you know, who were Yeah. One of them were my brother, 2 friends, and my mom. Probably about 20. 20 people on the phone? On the phone. If I had to estimate, I would say 0. No one, actually, surprisingly. 어디서다 핸드폰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 여기 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플랫폼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네트워크 패턴을 찾아내면 그들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것은 30일간의 통화 기록으로 만들어진 영국 지도다. 하얀 선이 뭉쳐져 있는 구역은 대부분의 통화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다. 푸른 점이 있는 구역은 통화량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 있다. 이 푸른 지역은 부유한 지역과 일치했다. 영국인의 통화 패턴 연구는 2005년 한 달 동안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와 집 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통화 대상과 함께 통화 시간도 조사했다. 부유한 지역일수록 통화 시간의 비중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균등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은 특정인에게 통화 시간이 집중되어 있었다.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균등한 시간으로 통화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연결돼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부가 집중된 곳이죠. 그리고 컴플렉스가 높은 곳이고. 정말 굉장해요. 진짜 굉장한 거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연을 바꾸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만들고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연구자이자 사회 물리학자인 윤혜진은 도시를 연구한다.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도시는 매력적이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현대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가 되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팽창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해마다 호주 인구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뭄바이. 2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뭄바이는 이미 포화 상태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50% 이상이 슬럼가에 산다. 수도나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도시가 인프라와 사람이 연결된 네트워크라면 뭄바이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까지 한다. 현대화된 도시들과 뭄바이는 얼핏 보아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도시는 공통점이 있다. 뭄바이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일 것 같은 유럽의 도시들. 모든 대륙, 모든 도시는 인구 대비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성장한다. 데이터가 있으면 뭐든 읽어낼 수 있는 통계 물리학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쌓여있는 현대 도시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게 물리학자인 윤혜진이 도시를 연구하는 이유다. 80% 이상 도시화가 이루어진 국가 미국. 그중에서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보스턴. 윤혜진이 사는 곳이다. 제 뒤로 보스턴이 보이시죠? 저 도시를 바라보면 빌딩도 있고 사람도 다니고 있고 자동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래로 무수히 많은 이 구성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연결을 통해서 도시는 혁신과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키면 우리는 도시의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규칙을 통해서 모델을 세우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과학입니다. 도시과학에서 말하는 규칙은 뭘까?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빌딩처럼 도시는 키우면 되는 걸까? 도시 인구가 2배 늘어나면 2배 더 높게 짓는 것이 방법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들,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코노미 아웃풋도 마찬가지고 혁신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양들은 리니어, 정비례보다는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도시 인구가 100명 늘어나면 주택과 전기, 수도 사용량은 비례해서 늘어난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것들, 예를 들어 소득, 특허, 창의성 지수는 정비례보다 15% 더 늘어난다. 범죄율, 교통체증, 질병 전파 속도도 15% 더 증가한다. And so the first phase of this was to get data, gather data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cities, everything from the length of all the roads to the number of patents that are produced in a city, to the number of cases of influenza, and so on. That was quite fascinating. And again, one is sort of puzzled at first by that, because each of these cities sort of evolved with its own unique dynamics, with its own sort of culture, its own history, and so on. And one was particularly puzzled because when we looked at data from across the globe, we found that no matter where we looked, we saw the same scaling laws. That is, as if someone had designed this. 도시 연구팀은 세상의 모든 도시가 인구 대비 특이한 비율로 성장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시의 데이터를 모았다. 이 데이터는 방정식을 통해 15%라는 법칙으로 정리되었다. 연결보다는 이 아래 인프라, 그런 연결을 지탱하는 양들은 쉐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 스케일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로를 쉐어를 하죠.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빌딩도 우리가 쉐어를 하죠. 벽과 벽 사이가 하나가 벽이 줄어들잖아요. 가스 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인프라들이 이런 식으로 쉐어가 되기 때문에 이코노미 스케일이 적용돼서 정비례보다 더 작은 양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로 전 세계를 보니 어느 대륙, 어느 국가도 모두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이른바 도시 성장의 법칙성을 발견한 것이다. So the bigger you are, the more patents produced. Therefore, the greater innovation there is in a city. The bigger the city, the higher the wages per capita. The bigger the city, the more fancy restaurants, the more educational institutions per capita. So there's this added enhancement, and one can understand that as a reflection of the extraordinary dynamics in social networks, because the way social networks work is that you and I talk, but then you talk to someone else, and then you discuss that, and then someone else talks, and so on, and then they talk back to me, and we form this sort of positive feedback loop, this sort of bootstrap phenomenon. 서울은 지난 세기 동안 가장 빨리, 가장 압축적으로 성장한 거대 도시다. 도로와 지하철, 철로는 혁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거듭났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만큼 변화의 속도도 눈부셨다. 인구가 1000만으로 늘어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던 도시는 미적 감각을 가진 디자인 서울로 변화했다. 인터넷 기관망이 깔리면서 교통체계는 환승 시스템이라는 혁신을 가져왔다. 서울은 지금도 성장 중이다. 이론대로라면 도시의 범죄율이나 질병 감염률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증한다. 도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whatever it is that you're measuring, it could be the GDP, it could be the number of patents produced, it could be the number of AIDS cases, is going to become infinite, which is crazy, completely crazy. And the theory tells you what happens. It says the system stagnates and then would collapse. And you then ask yourself, how do you avoid that? Or how was it avoided in the past?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유해졌지만 범죄율 또한 치솟았다. 총기 사건으로 연간 9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You're never quite sure when you got to the scene if the gunfire was still happening, and then you never knew really where the gunfire was coming from. So it was a lot of unknown. There is a low percentage of people that call in actual shots fire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desensitized because it happens frequently. You know, some people don't want to get involved, so they won't call. And now, you know, in a sense, they don't have to. 200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는 총소리 위치 탐색 시스템을 설치했다. 총격 감지 장치를 설치한 이후 살인 사건은 50% 이상 줄고 총기 사건은 70% 감소했다. ShotSpotter has helped us because we know that we have forensic evidence that we can rely upon in proving that a shooting did or did not take place. We're able to prove almost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shots that were fired,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 shots, the sound of the shots, how many there were, and how far apart they were. 샷스포터는 도시의 모든 지역의 빌딩이나 가로등에 특수한 음향 센서를 설치했다. 어디서든 총이 발사되면 센서는 이를 감지하고 그 시간을 기록한다. 총이 발사된 정확한 위치는 총소리가 센서에 감지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을 근거로 위치를 알아낸다. 총소리를 세 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고 총격이 감지된 장소는 바로 지도 위의 점으로 나타난다. 이 장치는 도시를 거미줄처럼 둘러싸고 있는 무선 인터넷망이 있어서 가능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것도 같이 성장하는데 도시는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강력 범죄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That is, you recognize that that growth took place within a given innovative paradigm. So we can think in ancient times, the discovery of iron, more modern times, the invention of computers or the discovery of coal, or very recently, the invention of IT. And what you realize is that in order to avoid this collapse that would come, is that you can reset the clock by making a paradigm shift, making a major innovation. 조프리 웨스트 박사는 도시 연구의 아이디어를 동물에게서 가져왔다. 이론 물리학자이자 생명과학자이기도 한 그는 포유류의 대사량이나 심박수가 동물의 몸집에 맞게 최적화되어 특유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포유류의 심박수가 일정한 비율로 최적화하는 것처럼 도시도 인구 대비 15%의 비율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의 연구 요지다. Is that the bigger you are, the slower is the pace of life. So big elephants, the heartbeats of elephants are much slower than that of a mouse, for example. Elephants live longer than mice. Every time gets stretched out and things slow down, the bigger you are. 포유류는 몸집이 커질수록 심박수가 줄어든다. 몸집이 2배 커지면 심박수는 20%로 감소한다. 만약 코끼리가 쥐의 심박수를 갖고 있다면 코끼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 최적화를 통해 큰 동물은 아주 오래 살지만 느리게 살고 작은 동물은 짧게 살지만 빠르게 산다.
산타페로 가는 길은 늘 화창하다. 고원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연구소 산타페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잡계 연구소다. 윤혜진은 이곳에서 조프리 웨스트와 함께 도시 연구를 했다. 산타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도시 연구에 매진한 이유는 도시가 대표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The solar system is a simple system because we understand it in great detail. Because we could write down the equations that describe the motion of planets around the sun and the motion of satellites around the Earth. We can write those down in 1 or 2 lines, actually. What goes on the planet Earth. You look at a city or you look outside at the ecosystem out there with all these different plants and trees, or as I say, a city with all these phenomena going on, people's lives and the traffic and business and all that. It looks like it's impossible. How could you ever have a science of that? Probably 20, 30 years ago, that despite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have a somewhat different description, which is not just qualitative, that means just words to describe it, but could be put into a mathematical framework. 도시, 인체, 주식, 인간의 삶 등 이곳 연구원들의 주제는 정말이지 다양하다. I'm a physicist by training, but I've always been fascinated by people and how human societies work, and particularly how they generate a lot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So I'm Mirta Galesic. I'm a resident faculty here at the Santa Fe Institute. I'm a faculty for human social dynamics. I'm trained as a social psychologist, so I'm a little bit different than many of the people here who are physicists. So my background is in aerospace engineering, and I'm researching what's known as multi-fidelity optimization. So the question is, how do you combine these two different computer programs in order to find a good airplane design? So that the very words and the very language that was developed here, complex adaptive systems, emergent behavior, these kinds of words. 오래된 수도원을 개조해 만든 산타페 연구소. 윤혜진은 이곳에서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과학적 접근법을 배웠다. 해가 지고 하늘이 물드는 이유를 궁금해하던 인류는 이제 인간, 사회, 관계처럼 복잡한 것들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복잡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안 네트워크는 누구나 아는 흔한 말이 되었다. 하지만 그 구조와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네트워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한국 과학자들이 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보이는 그 특유의 구조, 그 구조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한국분입니다. 여러분들께 구글의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정하옥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좌 교수. 자, 우리 대한민국 많이 만나는 졸음 방지용 장난감 장풍 발사기가 오늘 강의의 소품이다.
어려운 물리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가는 정하웅 교수. 그는 대표적인 복잡계인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처음 본 사람이다. 전선들도 네트워크이죠. 여기 상수도 하수도 다 네트워크이죠. 고속도로를 보시면 대충 비슷비슷. 그 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조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조그만 공항은 조그맣기 때문에 연결편이 한두 편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망 속의 웹 구조를 설명할 땐 언제나 항공망이 등장한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웹페이지 하면 딱 상상이 되잖아요. 웹페이지에 클릭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보면 한 20개쯤, 뭐 화면이 크면 조금 더 많겠지만 한 20개쯤이라고 생각해서 20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개수를 가진 네트워크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고 뭔가 엄청나게 연결선이 많은 허브 공항처럼 연결선이 많은 그런 애들이 나타났다는 건 거죠. 연결선이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 링크가 너무 많아서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웹페이지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바이두를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포털 사이트들을 우리는 허브라고 부른다. What is that? Man, I don't know. Ask Google. 허브가 다른 웹페이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비행기를 떠올리면 된다. 비행기가 날아올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의 선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선이 끝도 없이 반복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것은 미국 전역을 실시간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들이다. 항공 편수가 적은 공항과 많은 공항의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보통의 웹페이지와 허브 페이지의 차이다. 항공망의 크기를 보면 미국 주요 도시의 위치와 규모도 짐작할 수 있다. 둘은 그대로 겹쳐진다. 치면 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샤넬 삽니다. 샤넬. 연결선이 많은 허브 웹페이지와 연결선이 적은 웹페이지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니 특별한 함수 모양이 나왔다. 일명 멱함수 그래프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멱함수 그래프라고 해서 또는 분수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감소함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연결이 많은 애와 적은 애들을 나타내는 분포이고요. 사실 이쪽에 많다는 얘기는 연결이 작은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쪽 적지만 연결이 많은 허브들도 이쪽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멱함수를 나타내는 예는 되게 많은데 멱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항공망의 연결 편수를 또는 지진의 크기의 분포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의 분포를 그려도 이러한 모양을 따르게 되는 건 거고요. 2014년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소득 분포도 그래프. 1년에 2,000원을 버는 사람과 1년에 200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을 사람의 키에 비유해보니 극소수의 부자는 거인처럼 보인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멱함수꼴 그래프가 가능하다. 소득 100분위를 나눴을 때 100분위는 1년에 몇천 원밖에 못 버는데 1분위는 몇천억을 버는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구조 차이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근데 사실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부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는 건 거고요. 그걸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진이 어떤 크기가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언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멱함수라는 걸 알므로써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은 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복잡해질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이 복잡함에 압도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복잡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나의 연결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주변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것처럼 큰 그림의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우리가 복잡한 네트워크 세상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유권자들은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어졌다. 지지 후보를 열렬히 지지할수록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가짜 뉴스는 더욱 활개를 친다. 어느 순간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최근 미국에선 대통령 트럼프가 개인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웹페이지까지 생겼다. 원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짜 뉴스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을 다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언론 매체는 사실 확인 사이트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가짜 뉴스 생태계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다. 트럼프 대선에 있었던 가짜 뉴스들은 대부분 구유고슬라비아인 마케도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인데 왜 마케도니아의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찾아가 봤더니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한 10대, 20대 전산학 배경의 젊은이들이 트럼프를 옹호하고 힐러리를 비난하는 가짜뉴스가 반응을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 그렇게 만들고 그런 걸 올렸을 때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 뉴스들이 미국에서 진짜 뉴스보다 대선 기간에 더 많은 라이크를 받게 되었던 거죠. 특히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 국내 연구진은 80%의 정확도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짜와 진짜의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다. 진짜 뉴스는 정보가 발생한 순간 가장 많이 퍼지고 곧 사라진다. 의도가 있는 가짜 뉴스는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진짜 뉴스는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친구들 위주로 전파된다. 반면에 가짜 뉴스는 서로 긴밀하지 않고 연관이 적은 사용자들끼리 주고받는다. 이야기를 옮길 때 책임 회피의 말을 덧붙인다. 문제가 됐을 때 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다. 또 가짜뉴스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게 2013년경이었었는데요. 루머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 연구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위터라는 SNS 공간 상에서 루머와 루머가 아닌 진실된 뉴스로 주제를 나누어서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를 좀 과학적 성질들을 인공지능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자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his is the first president to openly say he will kill How many people has Hillary already killed in Obama? That's not answering the question. No. You're But tell me evading the this. question. Tell me, I'm not evading. I'm telling you the truth. What you're Trump using- hasn't even been president yet. Hillary and Obama have facts of millions of people that they have died, innocent blood shed in their hands. How many brothers have died in that battlefield? 최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이들끼리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가 소셜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연구팀은 1년간 미국 대선 기사를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용자들이 어떤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지를 추적했다. 푸른색의 친힐러리 성향의 사람들은 녹색의 중도 쪽 기사를 읽어 보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사람들은 극우 매체인 브라이트바트를 중심에 두고 뻘겋게 뭉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중도 성향의 매체조차 읽지도 화나르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So very starkly different pattern, which suggests that what's driving is not the technology, but an underlying political cultural shift. The technology makes possible focusing inside your own sphere, but it doesn't force it. It's not technologically determined. It's technologically enabled and culturally, politically determined. Of insular, self-reinforcing propaganda that circulates in the network and becomes true for people in that sphere, irrespective of its relation to realities. 요즘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는 특허다. 박람회장에서 만나는 신제품들.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네트워크 사이언스의 방법론을 통해 특허의 새 트렌드를 읽어보려 한다. 미국의 200년 특허 역사를 봤을 때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니까 1870년대 정도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다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덜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 조합이라는 게 그 없어진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70년대 이후로는 많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그러니까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는 아이디어에 아주 참신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허가 나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윤혜진의 공간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다. 알렉사? 요즘은 음성 인식 스피커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Alexa, what's the schedule tomorrow? Tomorrow, there are 3 events. At 9:30 a.m. there's breakfast with Frank. At 12 p.m. there's 이 기기는 기존의 스피커에 무선과 음성 인식 기술을 가미한 인공지능 스피커다. 여러 가지 특허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정말 새로운 조합,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는 세상에 임팩트를 거의 내지 않아요. 물론 정말 뻔한 조합들도 세상에 큰 임팩트를 내지가 않아요. 정말 큰 임팩트는 뻔한 조합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가 같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다 하면은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더 큰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발명품들은 대부분 특허 네트워크의 결과물들이다. Network just means the connection between things, connection between people, between cells, between cities, just the connectivity between things. 네트워크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어떤 세상에 숨겨져 있는 구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구조로부터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are immersed in the network. The only way we understand the world is through being inside the network and getting the flows of information that we get. The network shapes how we view the world, what we believe is the state of the world, what we believe the set of options are, and how we evaluate. 네트워크 플랫폼에 사는 우리는 정보의 공급자이자 소비자이다. 사회적 원자인 까닭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조물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그 자체다.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를 봐야 한다. I did my best to notice when the call came down the line. Up to the platform of surrender, I was brought but I was kind. And sometimes I get nervous when I see an open door. Close your eyes, clear